이 경호원과 남현희 씨의 조카분이 전청조 씨에게 뜯긴 돈이 1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인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 사태 정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초점이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의 경호원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남현희 씨가 최초로 등장했을 당시 남현희 씨에게도 공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태를 지켜봤던 경호원들이 공범이나 적어도 방조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경호원들이 적어도 방조자 이상의 역할을 했다라는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전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경호원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단독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청조가 밀항을 준비했다라는 설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건 사실일까요? 네, 저도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설마 밀항까지 준비했겠느냐. 더욱이 밀항을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밀항을 준비했다. 왜냐?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지인들과 가족들이 전청조 씨에게 자수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때 전청조 씨가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고 그 행선지 역시 중국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밀항이 실행되지는 못했는데요. 전청조 씨는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내가 중국에 가서 돈 많이 벌어놓으면 놀러와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준비와 계획 단계까지는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실행에 이르지는 못했던 사안이다. 전청조 씨의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던데 어떤 사안일까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청조 씨가 지난 10월 달에 남현희 씨와 결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지난 8월 달에는 유방 제거 수술까지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청조 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했던 남성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을 파다 보니까 지난해 10월에도 똑같은 피해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피해자 A씨는 전청조 씨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남양주에서 첫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잠자리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관계를 가진 이후 전청조 씨가 임신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다고 하는데요. 전청조 씨가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승마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승마 대회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출전 전에 건강검진, 신체 검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회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비용과 관련 재반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자기가 승마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대회 전에 건강검진 같은 걸 하는데 거기서 임신 사실 발각되면 대회 출전 못하니까 위약금을 내야 된다 그러고 하더라고요. 사실 A씨 입장에서는 믿기 힘든 사실 아닙니까? 한 차례 만남을 가졌고 한 차례 잠자리를 가졌는데 곧바로 임신을 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전청조 씨가 주지 않았습니다. 이 A씨 입장에서는 단순히 임신이 문제가 아니고 미투 혹은 성범죄로 연루될까봐 겁이 나서 7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전청조 씨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청조 씨는 그 어떠한 자료도 A씨에게 주지 않았는데요. 결과적으로 A씨는 전청조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게 바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를 만나기 직전까지 남자와 여자를 오가는 행태를 벌였다. 그렇다면 전청조의 사기 방법은 대체 어떤 걸까요? 정말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전청조 씨의 사기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돈이 많아 보이는 남자 혹은 여자 대상을 물색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사기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일회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일회성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뜯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전청조 씨의 마수는 중년 여성들에게도 뻗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전청조 씨는 전국 각지에 이른바 엄마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엄마, 서울 엄마, 별내 엄마 등 전청조 씨가 이동하는 위치마다 중년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산다고 합니다.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오랫동안 숙식을 하면서 가족들의 환심을 산다. 이후에 본인이 백혈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라는 이유로 소위 말하는 엄마라는 분에게도 돈을 뜯어내고 가족분들에게도 수억 원을 뜯어내는 방식을 썼다. 그래서 그 엄마란 분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대요. 왜냐하면 내 돈만 뺏기면 괜찮은데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접근을 해서 수억 원을 뜯어내는 방식을 썼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이 불거진 이후에 한 피해자는 전청조 씨를 직접 찾아가서 내 돈은 괜찮으니까 우리 시아버지 돈이라도 달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핵심적인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경호원인데 경호원들은 공범인 걸까요? 전청조 씨의 경호원은 무려 10명에 달했는데요. 그 10명이 다 공범 혹은 방조자라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전혀 모르고 실질적으로 경호 일만 했던 경호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공범 의혹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왜냐? 이 인물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전청조 씨가 살고 있는 시그니엘 월세 계약을 해줬습니다. 더욱이 전청조 씨의 범죄 수익금 일부가 이 경호팀장 L씨의 통장을 통해서 입금된 내역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현희 씨가 시그니엘을 떠난 이후에 전청조 씨가 사실상 남현희 씨와의 만남이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움직였던 인물 역시 경호팀장 L씨였다.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경호팀장 L씨를 향해서 공범 의혹이 제기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다수의 정황 자료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범 의혹이 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자료 하나를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청조 씨를 둘러싼 핵심적인 자료 하나였습니다. 더욱이 이 경호팀장 L씨의 경우에는 남현희 씨의 조카와 실제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가족 단계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모든 사안들을 알고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공범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충격적인 자료 하나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경호팀장 L씨 역시 피해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월급이 1,500만 원에 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이 월급 1,500만 원 설은 사실 와전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경호팀장 L씨는 지난해 말부터 전청조 씨의 경호팀으로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청조 씨는 첫 달과 두 달치 월급을 L씨에게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달과 두 달째에는 실력을 내가 봐야 될 거 아니냐, 월급을 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경호 일을 한 지 석 달째 되는 그 기간에 500만 원의 월급을 입금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호팀장 L씨의 월급은 5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 8, 9월 들어서 각각 월급을 1,000만 원, 1,000만 원씩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아하잖아요.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자마자 두 달치 월급을 안 준다. 근데 어떻게 믿느냐? 그러고도 버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을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전청조 씨가 최초로 의뢰를 할 때 본인이 혼외자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L씨가 전청조 씨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된 사례가 한 가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냐? 경호팀장 L씨의 지인을 전청조 씨가 이 호텔 카지노에 꽂아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의 지인이 그 호텔 내에서 일을 하게 된 모습을 본 L씨의 입장에서는 전청조 씨가 파라다이스 혼외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넣어줬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이 협박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일까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경호원이 왜 피해자일까 살펴봤더니 이 경호원과 남현희 씨의 조카분이 전청조 씨에게 뜯긴 돈이 1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그리고 입사 당시에 전청조 씨가 이 경호팀장 L씨에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너 우리 회사 들어왔으니까 일단 대출부터 받아와봐. 1,000만 원부터 받아와. 라고 해서 이 경호팀장 L씨가 실제로 생애 첫 대출을 받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행보잖아요. 그런데 L씨의 상황이 무척이나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L씨의 지인에 따르면 L씨가 전청조 씨를 만난 이후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라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아무래도 파라다이스 혼외자라는 믿음이 강했고 본인의 지인까지 꽂아주다 보니까 믿음이 결국 확신으로 변한 모양새였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푼 두 푼 모아주다 보니까 그 금액이 1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사실 제일 이해가 안 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가 분리된 이후에 그 오작교 역할을 바로 이 경호팀장 L씨가 했던 겁니다. 이 모든 사태를 다 알고도 움직인 거 아니냐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이 L씨가 움직인 이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사실 시그니엘 월세 계약을 L씨 이름으로 해주면서 불거진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입니다. 1,000여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관리비가 계속해서 미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연락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L씨한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L씨가 전청조 씨를 찾아가서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관리비라도 줘라, 돌려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가 가져간 세컨폰을 가지고 오면 미납금을 해결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L씨가 미납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현희 씨를 찾아갑니다. 물론 세컨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결국 경호팀장 L씨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L씨가 끝까지 믿었던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청조 씨가 파라다이스 혼외자라는 사실은 마지막까지 믿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 누구보다 먼저 전청조 씨에게 자수를 권했던 인물이 바로 이 L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호팀장 L씨가 전청조 씨에게 자수를 권유하자 전청조 씨가 180도로 돌변합니다.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범죄 수익금들이 오가지 않았느냐. 이 사실이 다 알려지면 너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가 힘들 거다. 징역 살 자신이 있느냐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L씨는 만약 책임을 지게 된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마지막 상황 속에서도 협박까지 나서는 전청조 씨가 정말 무섭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허술하게 속았을까요? 경호원들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뜻밖의 사안들이 계속해서 불거졌습니다. 사실 이 경호팀장 L씨도 본인의 통장을 빌려준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실명제 아닙니까? 더욱이 범죄 수익금이 오갔다? 당연히 책임질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경호 인력을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은 시작이 됐습니다. 최초 경호원들을 모집할 때 본인이 카지노를 운영해야 되는데 기존의 카지노 인력들을 싹 다 교체할 예정이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경호 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호 인력들 가운데 일부가 면접을 볼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를 함께 만났다 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원들에게 무분별하게 공범 의혹이나 방조자 의혹을 더 씌우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호원들은 얼마만큼의 피해를 봤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호팀장 L씨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인물은 물론 월급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동하는 기름값조차 본인이 지불해야 했다. 또한 엽기적인 내용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사실 전청조 씨의 블랙카드의 출처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붙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청조 씨가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런데 블랙카드를 확보했다? 누구의 명의로 확보를 했을까? 바로 이 경호팀장 L씨의 이름으로 2장의 카드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바로 3카드였는데요. 이 3카드를 2장을 모두 발급해서 한 장은 전청조 씨 본인이, 또 한 장은 남현희 씨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카드는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인터넷상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블랙카드처럼 랩핑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걸 실제로 의뢰를 해서 2장 모두를 확보해 한 장은 본인이, 한 장은 남현희 씨의 생활비 카드로 줬다. 그러니까 이 L씨의 입장에서는 본인 명의의 카드를 발급해서 두 사람에게 줬고, 그리고 시그니엘에서 미납된 권리비, 본인이 대출받아준 돈을 합쳐서 결과적으로 전청조 씨에게 뜯기게 됐다. 여기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한 가지 더 벌어졌는데요. 전청조 씨가 쇼인지 아닌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전 국민적인 사태로 비화가 되자 전청조 씨가 시그니엘 화장실에 들어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매달았던 끈이 떨어지면서 전청조 씨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화장실에 있는 욕실 유리가 모두 깨졌다. 그 내용을 처음 발견한 인물이 바로 경호팀장 L씨였습니다. 이때 경호팀장 L씨가 지금 관리비도 미납돼 있는데 이거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제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고 더 이상의 파손이 벌어질 수 있는 행동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강화도에서 전청조 씨의 평판은 좀 어땠을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재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강화도에 지인들이 많지 않았고 전청조 씨가 강화도에 그렇게 오래까지 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인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대다수의 분들에게 전청조 씨의 이미지 자체가 그냥 이제 사기꾼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허언을 계속해서 말해왔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전청조 씨를 아는 인물 90% 이상은 다 사기꾼이다. 다 허언만 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는 뭐냐? 전청조 씨가 실제로 벤틀리나 고가의 외제 차량을 몰고 강화도에 가다 보니까 실제로 저 아이가 성공을 했구나 라고 판단한 인물 1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지인들에게 고호화 외제차를 끌고 가서 경호팀을 꾸려달라, 소개를 시켜달라, 내가 사업을 한다 라고 수차례 과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편취를 위해서 사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남현희 씨는 공범인 걸까요? 사실 공범 의혹에 대해서 제기되는 것은 마땅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수혜를 본 인물들이 남현희 씨와 남현희 씨 가족들 아닙니까? 다만 확정적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남현희 씨가 시그니엘에서 이탈한 이후 현장 모습을 본 관계자들은 무척이나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가져갔다. 전청조 씨로부터 받은 가방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가져갔다. 유일하게 남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청조 씨의 생일날 조조 해피 버스데이라는 트로피 같은 꽃다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꽃다발 하나만 빼놓고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전청조 씨가 무척이나 씁쓸해했다고 합니다. 저 꽃다발 역시 300만 원짜리인데 라면서 말이죠.
사실 남현희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청조 씨가 했던 대부분의 말들이 허위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내용은 사실로 보여요. 전청조 씨가 정말 남현희 씨를 사랑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타 남성과 만남을 갖고 관계를 갖는 과정 속에서도 유방 제거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방 제거 수술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그 흉터를 직접 본 관계자가 제게 전해왔습니다. 8월 이후로 전청조 씨가 후시딘을 항상 갖고 다녔다. 그래서 상처에 바르고 있었다. 전청조 씨가 사실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않고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술로 인해서 사실상 이성을 만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실하게 될 정도로 남현희 씨에게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사람은 단순히 결혼 발표, 인터뷰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기자회견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생각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전청조 씨의 지인들조차 정말 답이 없는 친구다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 워낙 관심을 많이 받는 사안이다 보니까 전청조 씨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방조자 혹은 공범으로 용의선상에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그 수혜를 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전청조 씨의 말만 믿어서 피해를 본 실제 피해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를 제외한 그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